자, 현금이 시총보다 많은 저평가주. 이거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지금 조금 변화가 되고 있죠. 4월 15일이 기준이었어요. 4월 15일 날 삼성전자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조금 분산이 되고 있다. 이거 기사로 나오잖아요. 예,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막 했는데 지금 4월 15일 날 외국인 매도가 처음으로 3월 19일부터 한 번도 판 적이 없던, 그리고 올 들어갖고 8조를 넘게 사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근데 팔기 시작해가지고 꽤 많이 팔았습니다. 4월 15일부터 예, 보름간. 그럼 뭘 많이 샀냐? 현대차 많이 사고 있죠. 예, 그리고 금융주도 사고 있고 물산, 기아. 대체적으로 밸류업 테마 종목을 많이 사고 있어요. 왜냐면 5월달에 이제 요때 가갖고 5월달에 이제 오늘 밸류업 정책 발표가 되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요거 기대를 하는 건데 뚜껑 열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가 아닌 게벼. 그리고 빠질 수도 있어요. 예,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기대감으로 돈 갈 데가 없으니까 야 저기 뭐 정책 테마 있다 가보자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죠. 밸류업 가이드라인 오늘 발표입니다. 기대감에 상승하는 종목군들이에요. 주주 환원 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 저평가 종목으로 밸류업 테마는 구성이 돼 있는데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굳이 따져갖고 밸류업 테마 들어가면 1100개라고요. 초반에 이거 제가 사실은 저희 부원들도 좀 이제 놀라는 게 요런 이제 통찰력 이거 11월 12월부터 아마 이게 저 PBR 주들 한번 정책 나올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채널에서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갖고 지주사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요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예. 이거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그냥. 왜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보통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게 일본 쪽 벤치마킹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 일본 거래소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쨌든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저런 방향을 쓰는데 이거 조금 억지가 있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은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자동차, 금융 일부 지주사가 이끌어오고 있는 가운데 종목군이 지금 압축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총견해드린 대로 외국인은 15일부터 삼성전자 순매수 행진 종료 이후에 현대차, 금융, 전력전선, 2차전지 일부 매수한 뒤에 영속성을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올해 초 묻지마성으로 저 PBR주들이 올랐다면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밸류업에 올라탈 종목들이 나올 차례로 보시면 돼요. 오늘은 거래소가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한 거를 준비가 돼 있는 기업부터 자율 공시하도록 한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공시를 할지를 봐야 되는 거고 이건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 하던 애들은 죽어도 안 해요. 예, 할 애들은 진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지게 했으니까 더 잘할 애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더 잘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외국인들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이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관건은 큰 틀에서 보자면 기업 밸류업을 정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배당소득세나 분리과세 이런 상법 개정이죠. 상법 개정을 통한 훈풍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게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이제 5월 말에 국회 22대 국회 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몇 개나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근데 할 수도 있죠. 급한 거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죠. 예, 금투세는 유예시킬 것 같다라고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일에 이런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큰손 개인 투자자의 자금 이동도 예상이 됩니다. 시세 차익에 고율의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피해서 중장기 배당 투자가 유행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예. 금투세가 근데 시행이 된다라는 전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것들에 대해서는 낮은 기대감으로 좀 묻어두세요. 이게 어떻게 정책적으로 변할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는 조건에 따라 밸류업 정책 수혜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을 추려본 건데 이거 한경닷컴이 추린 거예요. 예, 기준은 뭐냐면 작년 말 2023년 말 기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지난 4월 26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을 초과하고 최근 3개년간의 배당 성향이 20%를 초과하는 종목들인데 이게 이제 이런 종목이에요. 우리금융지주, CJ, BNK금융, LX 인터내셔널, 유안타, 나이스, 현대차증권, 하이트질홀딩스, 유스홀딩스, HS에드, 오리콤, SJM 홀딩스. 예. 이 종목은 뭐예요? 보유 현금이 시가총액보다 큰 저평가주다. 이렇게 꾸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기준점을 좀 만들어 가지고 쭉 소팅을 해서 한 5개 정도 만들고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에 나눠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이런 방식으로 현금 보유가 많고, 첫 번째 기준은 그거예요. 현금 보유가 많아야 돼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자사주 매각과
또 돈이 많이 벌려갖고 배당이 용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꾸준한 이익이 그래도 발생하는 기업을 조건으로 놓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순자산 비율, 순현금 비율 이런 거 높은 기업들 보셔야 되고요. PBR이 낮아도 이익이 없고 업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밸류업을 못해요. 그래서 조건 검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남들이 좋대. 들어갔다가 된통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꽤 그리고 많이 올라갔고 자칫 고점에 물리면 골 때려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책이 시행되면 먹을 건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무턱대고 무조건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A라는 종목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B가 올라가겠지, A는 너무 올라서 못 사겠어, 그러니까 대체제인 B를 사야지. 그러는데 대체제는 대체제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 특히나 저 PBR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밸류업 가이드라인 지난번과 달라진 게 뭘까요? 거의 뭐 다른 그림 찾기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밸류업 가이드 1차 사진에서 2차로 바뀐 거 정도 요거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 뭐 쭉 나왔어요. 결국에는 자율성에 강조하고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그리고 해설서 초안을 공개를 한 겁니다. 미래 기업가치의 방점이 찍혔고요.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오르던 저 PBR 주들 발표 일정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조정이 나왔어요. 왜 그런지 내용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내용 안 읽어드려도 돼요. 지난번하고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자율성을 굉장히 이번엔 더 강조를 했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구성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그럼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 논의 중이다. 지난번에도 논의 중, 이번에도 논의 중, 하고 싶다, 해야 된다, 갈 방향이다. 하지만 이거는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상법 개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재부에서 이거 예측을 해야죠. 이렇게 됐을 때 법인세가 어떻게 되고 그래갖고 어떤 효과가 있고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국회로 올려가지고 확인하고 또 올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논의 중이다. 정부는 밸류업 자체가 상장 기업들을 자발적 수립하는 발전 전략이라는 점에서 5가지를 강조했다.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뭐 이런 걸 강조했어요.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달라진 무언가가 생기긴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이 채널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야 논의를 통한 상법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은 현재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율성에 근거한 내용은 이미 예측된 바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받으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기업에 어느 업종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봐야 될 지표를 여기서 해설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저는 보이더라고요. 공통적으로는 PBR, 퍼, 그 다음에 배당 금액,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자사주 신규 취득 소각 이런 선택 가능 지표가 있고 이걸 다 꼼꼼히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ROE, ROIC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 공통적으로 이게 뭔지는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이 이걸 공부를 하면 똑똑해질 수 있고 꼭 저 PBR이 아니더라도 자본시장을 대응하는 데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 조금 이제 머리 아프거든요. 처음에 공부하면. 제조업 에너지를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영위하는 섹터는 ROIC를 보세요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영업활동에 투하한 자본으로 창출한 이익률을 봐야 되기 때문에 ROIC를 보라는 거예요. 제조업이나 그럼 여러분이 많이 투자하시는 거 제조업 에너지잖아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에 이쪽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ROIC를 보라. 저는 눈에 이게 띄더라고요. 그리고 금융주에 나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ROSA를 하래요. 왜냐하면 위험 대비 수익성을 평가하기 용이한 지표여가지고 위험 조정 자산 대비 수익률로 평가한다. 이런 겁니다. 퍼, PBR, 무의미한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퍼가 뭐가 필요해? 이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제약바이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미래가치를 먹고 살기 때문에 퍼하고 PBR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 기업들은 여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IT, 바이오 기업들 사실 이거 제조업들도 들어가요. IT 제조업이나 배터리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영업이익 증가율 대신에 R&D 투자나 무형자산 예를 들어서 특허나 지식재산권 특허하고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로 성장률을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해식을 활용하려는데 이거 보면서 솔직히 말해갖고 이거 필요해요. 필요한데 아니 PBR을 이거를 지금 내가 주식 저희 투자상담사 책 볼 때 제가 24살 때 땄거든요. 그 자격증을.
그거 볼 때 이런 게 나와요. 그 뭐 PER은 뭐 곱하기 뭐고 이거를 그 분모를 어디로 바꿔갖고 차변 대변을 바꿔갖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PBR은 퍼 곱하기 ROE인데 그럼 PBR을 분석할 때 퍼하고 ROE 가운데 어떤 요인이 기인한 것인지 확인을 하세요. 이거를 분해하라는 거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고비용 생산 구조, 시장 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한 낮은 자본 수익성이 문제인지 아니면 R&D 투자 같은 장기 성장 전략의 부재인지를 평가하세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퍼는 높은 주주 자본 비용과 낮은 기대 성장률 배당 성향이 기인하기 때문에 저퍼 중에서도 성장성뿐만 아니라 주주 자본 비용을 분석해서 기업 선별해라.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PBR 봐야 되는 기업들은 이게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PBR이 좀 애매한 기업들. 그럼 이게 퍼가 문제인지 ROE가 문제인지를 확인해갖고 어디가 문제인 건지. 근데 보면은 고비용 생산 구조가 문제이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하는 곳이 고비용 생산 구조가 문제인 곳이면은 안 돼.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제외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소거를 시키면서 보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솔직히 좀 머리 아프고 그러긴 한데 이거 좋다 메모 하시는데 이거 괜찮아요. 예. 이거 괜찮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이거 진짜로 다 정리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그런 거고 그냥 여기 캡처해서 보세요. ROIC. 그럼 제조업 에너지 우리는 ROIC. 그 다음에 금융업은 ROSA. 그 다음에 IT 반도체는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보면 된다. 네, 미래가치를 볼 때는. 그리고 분해식 활용해라. PBR은 이거다. 이거 보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저 PBR을 고르라는 건 아니었어요. 내가 투자하는 섹터가 어떤 영역에 있고 그러면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보면서 스마트하게 투자하라고요. 이거 사실은 투자 보조 지표로 보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내가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또 바꿔 생각하면 내 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친절한 안내서 부분은 메모나 체크해두면 나쁠 건 없어요. 투자한 뒤라도 이건 투자하기 전에 확인할 수도 있지만 내가 투자한 뒤에 좀 찜찜하면 이걸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자한 뒤에는 조금 급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제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다음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안 없이도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그러면은 다 한 번 더 머리를 계속 굴려야 돼요. 이거는.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있을까? 세법 개정안이 아직은 안 나오겠지만 이건 조금 지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가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야 이게 자율적으로 짜장면 먹어? 난 짜장면 했을 때 짜장면을 같이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누가 있을까? 소유분산 기업. 요런 데는 말을 좀 듣겠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요즘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소유분산 기업들도.